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지수 함수를 하겠습니다. 7월 30일인가요? 어디 봅시다. 네, 7월 30, 네, 7월도 끝나가네요. 근데 지수 함수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어, 요거 진짜 딱 그래프랑 대칭이동, 평행이동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따로 할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네, 일단 지수 단어는 1단원에서 했어요. 근데 지수 함수가 나올 거예요. 함수. 함수라는 거는 수학 하에 함수 단원이 있죠. 네, 거기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럴 때.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이거는 유리수지수와 실수지수에서 했던 범위입니다. 이 범위일 때 얘를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자체가 이래요. 네. 왜 함수인가? 왜 함수인가라고 한다면 이 범위 위에서 말한 그 범위에서 임의의 실수 어떤 수 x에 대하여 단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대응이라고 하죠. 대응이라고 해요. 이게 대응입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닌 거, 이거 지수 단원에서 다 했어요. A가 양수인 것도 지수 단원에서 다 했습니다. A가 1이 되면은 항상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만 대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수인 경우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음수가 되면 x의 값이 x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x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수투 극한에서 나올 텐데 그 극한보다도 함수의 극한보다도 미분과 적분단 그 책에 있는 수열의 극한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학만 하는데 미적이 뭐예요? 나중에 그런 거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A가 1보다 클 때와 0에서 1까지 사이일 때는 이 두 조건에서 여기일 때의 지수함수와 X가 아니고 A죠. A가 0에서 1까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의 지수함수의 관계는 Y축 대칭형이 됩니다. Y축을 대칭을 하면 A가 1보다 클 때가 나오고 는 이게 나온다. 이거 뒤에 그림으로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A 값을 지금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죠? 이 범위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난대요. 항상 지나, 항상. 항상 지나, 항상. 무조건 지난다니, 무조건. 그리고 A가 이 범위면 증가함수가 되고, 증가함수라는 것도 수학 상인가에서 아마 하인가에서 했을 거예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감소함수라는 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를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나? 아무튼 확실히 수학 상하 중에 하나에 있어요. 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지수함수 볼게요. 특징은 증가함수이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게 중요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큰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에서 X값이 커질수록 Y축에 X값이 급수, A값이 커질수록 A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x가 0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 이쪽 범위에서는 숫자가 커질수록
x축에 붙게 되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가파른 정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큰 범위에서. 네. 가파른 정도가 x가 0보다 크다와 작다에서 각각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 끝을 보시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모일수록 a가 점점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절대 붙지 않아요. 붙거나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 점근선이라는 것도 유리함수에서 했어요. 수학상에서.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 되고 식으로 쓰면 y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범위가 a가 0부터 2분의 1이 아니죠. 왜 2분의 1이라고 쓸까요? 1인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볼게요. 특징은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얘는 감소함수라고요. 감소함수라는 말은 x가 증가를 하면 y는 감소를 한다. 왼쪽 위로 올라감 또는 왼쪽이라는 말이 아니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물론 곡선으로 되고요. 자, 얘는 잘 보셔야 돼요. x가 0보다 클 때 이쪽 범위죠. 여기에서 a가 작을수록 x축에 붙습니다. a가 2분의 1일 때는 파란 선이에요. 3분의 1일 때는 녹색 선입니다. 4분의 1일 때는 주황색 선이에요.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랑 반대죠. 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쪽 왼쪽 범위에서는 반대로 이쪽으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모일수록 a 값이 작을수록요. 4분의 1이 더 작잖아요. 2분의 1보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는다라는 얘기고, 모든 실수 x에서 a, x나 x축,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작아져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붙거나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점근선이 존재하고요. 똑같이 y는 0이에요. 네, 그리고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이거 수학상 도형의 이동에서 했던 건데 다 똑같아요. 모든 이동은 어떤 함수가 되든 다 똑같습니다. 2차 함수와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거 수학상에서 한 거예요. 수학상에서 했을 때 모양을 먼저 한번 볼게요. 기본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형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뭔가 바뀌고 k 값이나 여기도 a 값에 따라서 뭔가 바뀌어요. 그죠? 근데 얘를 이동을 했어요. 이 경우가 다 똑같은 이동이에요. n만큼 플러스 이동했어요. 어디에서? x축에서요. 그리고 y축으로는 n만큼 플러스 이동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요. x축 이동은 마이너스를 쓰고 y축 이동은 플러스로 씁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조금 키워서 다음 여기다 할까요? 자, 사실은 왜 y는 플러스로 하나요? 라고 하는데 원래 플러스가 아니에요. y축을 플러스로 이동했다 그러면 m은 a의 x도 플러스로 이동했다 라고 치면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동하면 마이너스로 써줍니다. y 옆에 썼을 땐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이거는 함수잖아요. 그죠? 이 좌변에 y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y가 넘어간 형태로 최종적으로 쓰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뭔가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쓰나요? 플러스 이동했을 때는 y 플러스 이동 자체를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럼 쓸 때는 플러스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그 이동 방향의 반대로 써주는 게 맞아요. 나중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y는 플러스처럼 보이는데 둘 다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y는 이동을 얼마나 했냐라고 구하려면 이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x는 m 이렇게 이 부분들 자, 여기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도 이런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얘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y는 4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으면 아까처럼 이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고 곱하기 이렇게 되면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플러스 2로 바뀌었죠. x축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했고 y축은 양의 방향으로 1을 이동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동 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동 후에는 이렇게 썼죠. 네. 자, 음의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2만큼 y축 마이너스 2를 이동을 했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플러스 이동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기준점은 항상 지나는 점을 이동시키면 돼요. 항상 지나는 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 모양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뭐 y절편 이런 거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 값을 구해서 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동 전후. 치역은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치역 부분이 이 아래로 안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이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그죠?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은데 y는 1보다 큰 모든 실수래요.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 밑부분에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1 밑으로는 그래프가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인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될 거고요. 점근선이 이렇게 돼요. 그죠?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애가 뭐냐?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애가 이 플러스 y축 이동한 애가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대칭이동이었고 얘는 평행이동이었어요. 대칭이동, 이동 종류는 x축을 대칭할 수도 있고 y축에 대칭할 수 있고 원점에도 대칭을 할 수가 있어요. 원점 대칭은 x축, y축 섞으면 됩니다. 둘 다 이동시키면 그게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요. x축 대칭을 하자면 x축 대칭을 하자면 반대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y에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러면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원래 y 마이너스 m이 됐잖아요. 이거 이동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마이너스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y축 대칭이면 반대로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1의 x제곱 형태가 돼요. 이거 지수법칙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럼 원점 대칭은 둘 다 해주면 됩니다. y랑 x 각각 둘 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동시에 있다면 대칭을 먼저 하고 나서 평행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한다.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값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 바뀌는데 막 섞어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칭이동 할 거면 대칭이동 다 시키고 나서 대칭이동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고 평행이동을 막 끝내면 막 다 해서 평행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시켜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